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1학년 때는 선생님이 이것저것 편의를 많이 봐주셨고 실수를 해도 엄하게 대하지 않았는데 2학년이 되니 실수나 스스로 하는 일에 책임을 많이 져야 하더라고요. 아이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2분 동안 서 있게 한다거나 실수할 때마다 눈을 감고 50초 동안 생각하게 하고 받아쓰기나 시험을 쳐서 90점 아래면 뒤에 나가서 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선생님마다 교육 방식이 다를 수는 있고 아이 스스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라는 뜻이긴 하겠지만 그 모습을 본 다른 친구들이 저 아이는 혼나는 아이라고 생각해서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며 매일 웁니다. 이 이야기를 선생님께 했더니 우리 아이의 기질이 약해서 그렇다며 강한 아이로 키우려면 믿고 맡기려고 합니다. 아이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아가는데 선생님만의 교육 방식이 체벌에 속하는지 만약 체벌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사연을 보니까 또 이 말이 생각이 나네요. 얼마 전 드라마에서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자,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선생님 교육 방식이 좀 엄하지 않나 싶긴 한데 한 반에 요즘 한 30명 정도 되지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이렇게 모든 학생들을 통솔을 하기 위해서라면 선생님도 이렇게 엄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변호사님 일단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예. 좀 연령대도 좀 있고 그렇죠. 이 변호사님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선생님을 믿는 편입니다. 아, 전적으로 선생님을 믿는 그러니까 분이시군요. 뭐 예. 과거에 선생님들이 좀 과도한 체벌을 하는 경향이 있었죠. 뭐 예. 저희 자랄 때도 엄청 많이 맞고 자랐는데 그쵸. 요즘은 사실 뭐 이런 일은 별로 발생하지 예. 않는 거고. 그에 비하면 예, 요즘은 그렇죠. 괜찮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 저는 뭐 아이가 혼나더라도 최대한 선생님의 행동을 믿는 상황이고요. 예. 뭐 예를 들자면 저희 둘째는 네.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하루도 혼나지 않고 오는 날이 없었어요. 예. 맨날 혼난다고 엄마가 불려가서 뭐 야단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한테 안 혼나고 오면 100원의 상금을 주겠다. 예. 그리고 네. 칭찬을 받으면 500원의 오. 상금을 주겠다라는 예. 식으로 했더니 점차 개선돼서 지금은 전교 학생회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유 훌륭하네요. 훌륭하시네요. 중학생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선생님을 믿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예. 선생님을 믿으시면서 또 부모님께서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의 강압적인 교육 방식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강압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일단 기준은 예.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따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정도의 행위를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체벌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여러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훈육은 필요하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 정도, 그러니까 직접적인 체벌이나 인격적인 모독이 가해지지 않는 정도의 훈육은 네. 가능하다. 우리 형법에서는 이제 정당행위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예. 뭐 때리거나 훈육하는 행동이 형법상의 어떤 조항에 해당이 될 수는 있지만 예. 그것이 선생님의 교육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면 예. 또 그것이 사회상규에 합당하다라면 정당행위라고 해서 예. 처벌조차 되지 않습니다. 처벌조차 되지 않는다. 예. 아유,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예. 예. 전적으로 선생님을 믿으시는 변호사님의 믿으셔야 의견이라기보다는 합니다. 법적으로 말씀해 예. 주셨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자는 건 아니지만 아이의 경우는 좀 자라면서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선생님을 상대로 해야 될지 뭐 학생을 상대로 해야 될지 뭐 이런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정말로 사안이 심각해서 선생님 위법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만 한다면 부득이 그럴 때는 선생님 개인, 교장 선생님 개인 그리고 그 해당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때 이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청구를 하는데 선생님 개인이나 교장 선생님 개인의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아, 그 외에는 예, 아니 그 고의나 중과실
중과실이 아니시면 예. 국가배상 책임에 따라 지자체만 인정이 됩니다. 아 그래요. 정말 깔끔하게 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권 변호사님 뭐 혹시 그 자녀가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아직 미취학 아동입니다. 미취학 네. 아동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아, 되게 좀 당황스러운데 네. 저도 사실 이 변호사님 말씀이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선생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예.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그 정도 직업의식을 갖고 계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분 모두 선생님 말씀을 아주 잘 듣는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담자분 아이는 많이 혼났다고 좀 많이 슬퍼하고 속상해했는데 아마 자라면서 또 많은 거를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일을 통해서 얻는 교훈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한번 아이와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요. 선생님께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